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말하기. 다음은 명절날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고 명절에 대해서 추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진의 설명을 읽은 후 보기와 같이 친구와 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고 한번 어느 나라인지, 어떤 시기인지, 무슨 명절인지, 무슨 행사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보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봐서는 한국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의 명절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긴팔 옷을 입은 것으로 봐서는 여름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설날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세배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아, 추측한 것과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두 사람이 반팔 옷을 입고 있네요. 아, 여름인가 봐요. 그리고 네온 사인 장식이 많고요. 특히 사진 중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네온 사인이 인상적이네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느 나라의 어떤 명절이고 어떤 행사일까요? 아, 호주의 명절이군요. 이 사진은 호주의 사진이군요. 시기는 여름이고요. 어떤 명절인가요? 아, 크리스마스였군요.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면 겨울을 떠올리죠. 그렇지만 호주에서는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죠. 자, 그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봐서는 영어권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호주의 명절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팔 옷을 입은 것으로 봐서는 겨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온 사인 장식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파티가 열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네온 사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여름이에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니 사람들이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인가 봐요. 그리고 왠지 중국이나 한국, 일본 중 한 나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흰 종이 같은 것을 어딘가에 매달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느 나라의 어떤 명절이고 어떤 행사일까요? 아, 일본의 명절이네요. 겨울이고요. 설날이었어요. 자, 그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봐서는 한국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일본의 명절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외투를 입은 것으로 봐서는 겨울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매다는 것으로 봐서는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다는 게 아니라 설날에 신사에서 뽑은 나쁜 점괘를 매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볼까요? 과제 2. 쓰고 말하기. 첫 번째, 다음은 추석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명절에 대해서 간단히 써 보십시오. 자, 그러면 추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추석의 기원은 신라 시대의 가윈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7월 15일에 편을 나누어 길쌈을 하고 8월 15일에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를 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쌈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길쌈이란 여자들이 가정에서 배, 모시, 명주, 무명의 실로 직무를 짜는 모든 과정이에요. 길쌈을 하는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에서 잘 표현되어 있네요. 추석에는 어떤 행사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요. 그리고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해요. 여러분, 차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추석에 하는 차례는 그 해에 처음 나온 햇과일과 햇곡식을 준비하여 조상들에게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였어요. 자, 추석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강강술래, 솥싸움, 그리고 거북놀이가 있어요. 강강술래와 거북놀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솥싸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솥싸움이란 두 마리 황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예요. 소를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에서 솥싸움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임시로 벌이는 솥싸움이 아니라 두 마을 또는 여러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소를 끌고 나와 추석에 하는 행사였어요. 이제 솥싸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또 추석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송편, 그리고 토랑국 등을 먹어요. 송편과 토랑국이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송편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송편은 어떤 음식이에요? 송편은 떡의 한 종류로서 추석 때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특히 달의 모양인 송편은 하늘에서 수확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추석이 되면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송편을 만들기도 해요. 선생님 집에서도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만든답니다. 두 번째로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토랑국이 있어요. 토랑국은 토랑과 소고기를 넣고 끓인 국이에요. 특히 토라는 땅 밑에서 수확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석 차례상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추석에는 차례상에 송편과 토랑국, 과일을 반드시 올립니다. 송편은 하늘에서 수확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땅 위에서 수확한 열매를 상징하고 토라는 땅 밑에서 수확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앞에 쓴 것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나라의 명절에 대한 발표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만들었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추석의 기원, 신라시대의 가윈날에서 비롯됐습니다. 7월 15일에 편을 나누어 길쌈을 하고 8월 15일에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추석의 행사는 어떤 것이 있었죠? 네, 차례와 성묘가 있었어요. 차례는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내요. 그리고 성묘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것을 말하죠. 추석의 놀이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강강술래와 거북놀이가 있었어요. 강강술래는 여럿이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줄을 지어 서서 돌며 부르는 노래와 춤이에요. 그리고 거북놀이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거북이 오면 그 집에서는 음식과 과일로 거북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북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거북놀이는 사람들이 수수잎으로 거북 모양을 만들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는 민속놀이입니다. 추석의 음식은 뭐가 있었죠? 송편과 토랑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추석의 기원, 추석의 행사, 추석의 놀이, 추석의 음식.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 한 번에 기억하기가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발표지를 만들어서 보니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추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만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한국 친구는 대단하다며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국의 명절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한 내용을 한국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에 또 한 번 깜짝 놀랄 거예요. 세 번째, 앞에 발표지를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발표를 해보십시오.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그 기원은 신라시대의 가윈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 음력 7월 15일에 편을 나눠 길쌈을 하고 한 달 후인 8월 15일에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잔치를 벌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이 가윈날에서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의 중요한 행사로는 차례와 성묘가 있습니다. 차례는 그 해에 처음 나온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지내는데 이것은 조상들에게 그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추석에는 다양한 놀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강강술래와 거북놀이가 있습니다. 이 중 거북놀이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북의 모습을 한 사람과 그 일행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방문을 받은 집에서는 음식과 과일로 거북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 오면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추석 음식은 송편과 토랑국인데 송편은 달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말로는 송편을 예쁘게 잘 만들어야 시집을 잘 간다고 해서 여성들은 모양이 예쁜 송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추석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기와 같이 중국 명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보기를 모방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더 쑥쑥 자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명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특히 추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추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은 이미 한국 통이에요. 就是韩国通。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세 번째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까요? 이 단원에서는 축제에 대한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축제에 가본 경험이 있겠죠? 축제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혹시 축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지는 않았나요? 저는 한국에서 해마다 4월에 열리는 벚꽃 축제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신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도 축제에 다녀왔던 경험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해요. 먼저 이 단원의 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던가요입니다. 던가요는 과거의 경험을 다시 생각하는 회상을 나타내는 더에 질문을 하는 니은 가요가 결합된 의문형 종결 어미입니다. 상대방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경험을 물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던가요를 사용한 질문에는 보통 더군요, 던데요, 더라고요, 더라 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법은 주로 대화에 사용하는 구어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난주에 설악산에 갔다 왔어요. 설악산 경치가 좋던가요? 네, 아주 좋더군요. 가가 설악산에 다녀왔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설악산 경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인데요. 가의 경험에 대해 설악산 경치가 좋던가요? 라고 나가 물으니까 가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네, 아주 좋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과 대답에 모두 회상을 나타내는 더가 사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대화도 볼까요? 2번. 영수 씨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던가요? 네, 잘 어울리더군요. 이 대화에서 영수라는 사람의 결혼식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결혼식에 갔다 온 사람은 가이고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식에 갔다 온 가에게 신랑과 신부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하는 남자를 의미하고 신부는 결혼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본 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상대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 던가요? 로 사용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던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가는 자신이 신랑 신부를 봤을 때 그때의 느낌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 잘 어울리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3번. 어제 축구 경기를 보셨다면서요? 두 팀 실력이 어떻던가요? 두 팀 실력이 막상막하던데요? 가는 나가 어제 축구 경기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기에 대해 질문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가는 축구를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이 궁금한 거죠. 나가 경기를 봤으니까 그 경험에 대해 가는 두 팀 실력이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하고 이 질문에 나는 두 팀 실력이 막상막하던데요. 라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막상막하다 라는 말은 그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4번. 김 부장님을 만나 뵈니까 어떤 분이던가요? 성격이 좀 까다롭던데요? 가는 나가 김 부장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김 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 부장님을 만나 뵈니까 어떤 분이던가요? 라고 던가요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 뵈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김 부장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라는 가의 질문에 나는 자신이 김 부장을 만났을 때 느낌을 다시 회상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격이 좀 까다롭던데요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 까다롭다는 성격이나 취향이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다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5번. 선배님, 신문 기사 발표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 대화 상황은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후배가 한국어로 신문 기사를 읽고 그것에 대해 발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선배에게 그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가 선배의 과거 경험에 대해 신문 기사 발표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나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통한 예문을 살펴봤는데요. 던가요의 의미와 용법을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책 352쪽을 보세요. 던가요를 활용한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의 일에 대한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던가요를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볼까요? 1번. 남자. 저는 지난 주말에 금강산에 다녀왔어요. 금강산은 북한에 있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인데요. 아무나 쉽게 여행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이 사람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금강산에 여행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날씨가 좋던가요? 여자는 남자가 지난주에 경험한 일을 지금 회상해서 대답하도록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과거 경험에 대해 이렇게 던가요를 사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책의 연습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남자의 대답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날씨가 아주 좋던데요. 네, 날씨가 아주 좋더군요. 네,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처럼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자의 두 번째 질문도 볼까요? 금강산이 어떻던가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과거 경험에 대해 알고 싶어서 회상형 종결어미 던가요를 사용해서 여자가 질문을 했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아름답던데요. 네, 정말 아름답더군요. 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등으로 자신이 금강산에 가서 봤던 풍경을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볼까요? 2번. 여자. 저는 지난 봄에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여자가 지난 봄에 요리학원에 다녔던 경험을 말하고 있네요. 이것을 듣고 남자가 그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을 볼까요? 그러세요? 요리 배우기가 어렵지 않던가요? 라고 질문했네요. 여자가 지난 봄에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요리를 배울 때 그때 요리를 배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회상형 종결어미 던가요를 사용해서 남자가 질문한 거죠. 물론 과거에 요리를 배울 때의 경험을 회상하는 사람은 질문을 받은 여자라는 것을 알겠지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요리 배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말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어렵지 않더군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럼 대답할 수 있겠네요. 이제 남자의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라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남자들도 요리 학원에 많이 왔었는지 궁금해요. 그럼 여자가 학원에 다닐 때 남자 수강생들도 많았는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남자들도 요리 학원에 많이 오던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도 만들어 봅시다. 네, 남자 수강생도 많던데요? 네, 남자 수강생도 많더군요. 네, 남자 수강생도 많더라고요. 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으로 던가요를 사용해서 꼭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만든 예문만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되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을 볼까요? 3번. 남자. 저는 지난 12월에 프랑스에 갔다 왔어요. 이 문장에서 남자는 자신이 과거에 프랑스에 갔다 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남자의 경험에 대해 던가요를 사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세요? 프랑스 12월 날씨는 어떻던가요? 라고 남자가 프랑스에 갔을 때의 날씨에 대해 질문을 했네요. 이 질문을 들으면 남자는 지난 12월에 프랑스에 갔을 때 그때 날씨를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대답을 하겠죠? 그 대답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겠어요? 모두 만드셨나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한국보다 춥지 않던데요? 한국보다 춥지 않더군요. 한국보다 춥지 않더라고요. 처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자의 두 번째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세요? 프랑스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한 나라니까 음식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프랑스 음식이 어떻던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다양하고 맛있던데요? 맛있더군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반말로 대답할 때는 더라로도 쓸 수 있겠죠? 맛있더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답들도 반말로 할 때 더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던가요를 활용한 두 번째 연습도 해볼까요? 그림 속의 여자가 이번 방학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이미 유럽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던가요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여러분은 어떤 것이 궁금한가요? 보통 여행지의 날씨, 교통, 숙박시설과 그 비용, 음식, 관광지 정보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이 그림 속의 여자도 이런 내용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시겠어요?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방학에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곳 12월 날씨는 어떻던가요? 많이 춥던가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호텔에서 묵으셨다고 들었는데 숙박료가 비싸지 않던가요?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음식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음식이 맞으실지 신경이 쓰입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식당이 있던가요? 이렇게 내용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빈칸에 많이 춥지 않던가요? 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도 어떻던가요? 혹은 비싸던가요? 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추위를 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추위를 타다는 추운 날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추위를 많이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더위를 타다, 가을을 타다로 쓰여서 그 계절이나 날씨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외로움을 타다, 부끄러움을 타다처럼 어떤 감정을 쉽게 느낀다는 의미로도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정리가 잘 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도록입니다. 도록은 어떤 동작의 정도나 한계,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뭐뭐을 정도로, 뭐뭐을 때까지의 의미입니다. 보통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그 정도를 조금 과장되게 쓰는 표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의 용법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의 한계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 문법은 과거를 나타내는 at, at, yot과 미래와 추측을 나타내는 get과 함께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함께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까요? 1번. 두 사람은 죽도록 사랑했어요. 두 사람이 아주 많이 사랑했는데 그 정도가 죽음에 이를 정도였다는 거죠. 사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번. 그 친구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사실 눈이 빠지지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3번. 그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어서 이젠 정말 듣기 싫어요. 여기에서 귀가 닳도록 듣다는 어떤 이야기를 귀가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4번. 아이가 12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와요. 여기서는 시간 표현과 함께 쓰여서 12시가 될 때까지 아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걱정하는 느낌입니다. 5번.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밤새도록은
밤이 지나 아침이 올 때까지의 의미죠. 밤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라는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도록이라는 문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제 책 353쪽의 문법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도록을 활용한 연습인데요. 관용적으로 쓰는 도록이 들어간 표현과 어울려 쓸 수 있는 동사나 표현을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록을 활용한 표현들은 항상 뒤에 이런 동사나 표현들과 어울려 쓰기 때문에 함께 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볼까요? 1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2번. 귀가 닳도록 듣다. 3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4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5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6번. 입이 닳도록 말하다. 7번.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8번. 죽도록 사랑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의 의미를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1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라는 의미인데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2번, 귀가 닳도록 듣다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말을 귀가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귀가 닳아서 없어질 리는 없지요. 그 정도로 자주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좀 더 과장해서 관용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3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칭찬할 때 쓰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입안에 침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을 과장해서 하는 표현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다 라고 많이 사용됩니다. 4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는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히 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두 손을 모아서 용서를 비는 행동을 하는데 손은 아무리 빌어도 발이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용서를 빈다는 것을 과장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5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는 너무 울어서 눈이 아주 큰 모양으로 부을 정도였다는 의미네요. 여기에서 퉁퉁은 어떤 것이 붓거나 부풀어서 커진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6번. 입이 닳도록 말하다는 앞에 3번과 비슷한데요. 입이 작아질 정도로 어떤 것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다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7번.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에서 문턱은 문이 달린 아래쪽에 문틀의 턱을 말하는데요. 그 문턱이 줄어들 정도로 어느 곳을 자주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8번. 죽도록 사랑하다는 죽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다는 의미겠죠. 물론 죽도록은 죽도록 일하다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연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에 표에 있는 표현들과 잘 어울려서 쓰는 도록의 표현도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로 쓰면 배꼽이 빠질 정도로 크게 많이 웃는다의 의미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리다는
식탁의 다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배가 터지도록 먹다는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는다의 의미입니다.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다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그 정도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도록 뒤에 함께 어울려서 쓰는 동사들과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습도 해볼까요? 도록이 사용된 문장과 뒤에 올 내용으로 어울리는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결해 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밤이 새도록 시험 공부를 했다. 2번. 40살이 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3번. 3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했다. 4번. 일주일이 다 되도록 학교에 안 나온다. 5번. 6시 약속인데 7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번에 밤이 새도록 시험 공부를 했다는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시험 공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2번 40살이 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보통 사람들은 20, 30대에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40살이 될 때까지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의미겠죠. 3번 3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했다는 회의를 3시간이 넘게 했다고 회의 시간이 좀 길었다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4번 일주일이 다 되도록 학교에 안 나온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학교에 안 나온 지가 일주일이 다 되어 간다는 의미로 오랜 시간 학교에 안 나온 것을 걱정하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번 6시 약속인데 7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는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7시가 지나가는데도 연락이 없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오지 않고 연락도 없어서 조금 화가 나거나 걱정하는 느낌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국어의 3단원의 문법을 모두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문법의 기본 의미와 활용법을 모두 잘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법들을 실제로 활용한 대화와 어휘를 축제를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